이런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클래시컬 오디터리 패스웨이라고 하는 주 경로만 설명드렸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렇게 많아요. 다른 데랑 연결된 게. 두뇌 전 영역이랑 연결돼 있다고 봐도 됩니다. 청각표현은. 그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연구도 어렵고 사실. 연구도 많이 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클래시컬 오디터리 패스웨이 지금까지 봤고요. 이제 넌 클래시컬 오디터리 패스웨이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 넌 클래시컬 오디터리 패스웨이는 림빅 시스템, 모터 시스템, 세레벨, 이건 정석이죠. 정석, 변연계. 변연계랑 운동 영역이랑 소뇌, 변연계, 운동, 소뇌 쪽이랑 연결돼요. 비전통적 청각 경로는 변연계, 운동계, 소뇌로 연결됩니다. 이게 우리 흔히 보이는 뭐 병리적인 증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랑 연관이 굉장히 많거든요. 소리하고. 그래서 이걸 보면, 자, 이제 와우웹으로 들어갔어요. 단편에 관해서. 와우웹으로 들어가서 올리버리 컴플렉스, 세계 뉴클레어스 핵으로 정보를 줬어요. 그리고는 반대쪽으로 해서 라테랄 렘니스커스, 하고, 메디알 제디큘레이트 바디, 청각 필로 가는 게 이게 전통적인 회로예요. 그죠? 전통적인 회로. 자, 근데 이 전통적인 회로는 쬐끄맣게 이렇게 그려놨고요. 비전통적인 회로, 넌 클래시컬 오디터리 패스웨이를 이만큼 그려놓은 거죠, 지금. 이만큼. 자, 그래서 이 들어온 신호가 와우 핵에서 수페리어 올리버리 컴플렉스로 정보를 주는 거 말고 다이렉트로 거기서 소뇌랑 연결된 회로가 있어요. 바로 소뇌를 자극해요, 와우 핵에서. 그러니까 듣는 거랑 평형이랑 소뇌가 평형 감각이랑 이런 리듬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그걸로 직접 신호를 주는 거예요. 대뇌 피질까지 관계없이, 거기랑 연결 없이 소리가 바로 소뇌를 자극해요. 그럼 소뇌는 그걸 가지고 그걸 토대로 자세 잡고 움직이고 하는 그런 자동성이랑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게 이 와우에게 소뇌라는 거 말고 수페리어 올리버리 컴플렉스가 외침 모델로 가는 그 과정에서 레티큘러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뇌관에 있는 망향체라는 데하고의 격까지 연결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레티큘러 포메이션이 특정 구조물이 아니고 사실은 뇌관에 있는 여러 형태, 여러 모양의 뉴런이 여러 모양이거든요. 기능별로 모양이 달라요. 근데 그 여러 모양들의 그 뉴런들이 그물망처럼, 현미경으로 보면 그물망처럼 돼 있어서 망향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티큘러 포메이션. 자, 거기에 영향을 주면서 이게 그대로 시상에 메디안 제니큘레이트 바디를 거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시상을 바이패스해서 해마로 그대로 줘요. 일부는 시상을 거치기는 하지만 내측 슬상액이 아닌 시상의 다른 부위를 거쳐서 또 들어가요. 해마에 바로 소리가 자극을 주면 이건 편도체, 정서, 불안하고 연관이 있는 쪽이거든. 이쪽에 바로 영향을 주고 시상하고 우리 호르몬 조절이랑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을, 글루도 영향을 주고 이 변형계 전체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정서 반응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넌 클래시컬 오디터리 패스웨이가. 그 다음에 이 망향체에서 또 바로 운동계에 신호를 줘요. 자, 그래서 이 넌 클래시컬 오디터리 패스웨이가 사실 청각 피질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거 말고 소리이지만 이렇게 변연계, 운동계, 소뇌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변연계, 운동계, 소뇌로 연결되는 청각 경로를 우리가 넌 클래시컬, 비전통적 청각 경로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외우기도 힘든데 이거 알아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요. 사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연구해서 이렇게 알아내고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사람들은 저보고도 참 궁금하다고 그러는 사람들 많은데 서학과에서 왜 그런 거 하고 있냐고. 그래서 이렇게 이 비전통적 청각 경로가 결국은 그러면 이 넌 클래시컬 오디터리 패스웨이가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조금만 소리가 들리면, 큰 소리가 들리면
바로 변형 결대겠죠. 네. 그럼 놀래요. 겁이 나죠. 그러면 사실 괴기 영화 보러 가서도 남들보다 훨씬 더 소리 지르고 펄펄 뛰고 하면서 무서워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남들이 생각하면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넌클래시컬 오디터리 패스웨이가 신세가 때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발달의 과정에서 이게 점점 기능이 죽는 거예요. 퇴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클래시컬 오디터리 패스웨이가 강화되는 쪽으로 발달합니다. 근데 발달이 좀 미성숙하면 이게 많이 살아있죠. 그러면 많이. 그럼 조금만 소음이 있거나 그러면 많이 놀래요. 애기 때는 소음에 더 잘 놀리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폐 같은 거 있으면 걔네들도 이 회로가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놀래고 공포스러워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죠. 소리에 물론 너무 두뇌도 묻지 않겠지만 이렇게 과도하게 넌 클래시컬 오디터리 패스웨이가 활성화되어 있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사는데. 그러니까 보통 정상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자폐같이 뭐 이런 아이들 정도 되면 이건 그 자체도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돼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처음에 귀 얘기했고요. 귀에서 전기신호 발생, 그 다음에 그 전기신호 발생을 이해하는 뇌 영역 얘기했고요. 지금은 그 귀의 전기신호가 뇌까지 연결되는 경로, 통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생물 수업 시간 같이 지금. 근데 이게 이해가 잘 돼야 제가 이런 의도로 이런 기계를 만들었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더 중점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 청각 경로에서는 사실은 여기서도 이렇게 레티큘러 포메이션으로 이쪽으로 가지 않는 다른 것들도 있고, 뭐 그냥 어소시에이션 코텍스라고 해서 청각이나 시각 피질이나 이런 데 말고 운동기 감각계 말고 이렇게 저렇게 격가지들 연결된 것도 많다.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하고도 연관이 있다. 장신경계하고도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정 경로를 보면 베스티뷸러 패스웨이는 이건 주로 두정엽하고 측기엽의 인슐라라고 하는 부위하고 연결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척수하고의 연결, 그걸 통해서 눈동자 움직임에 관여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구조는 여기까지 하고요. 원래 계획은 이게 아까 1시간에 끝낼 예정이었는데 지금 쉬고 나서 벌써 절반을 잡아먹어서 바로 또 청취와 언어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듣는 거하고 언어하고의 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조금만 빨리 하겠습니다. 말소리 지각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인간의 뇌는 인간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영역도 있고, 그리고 그 말소리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내는 데 반응하는 그런 곳이 있고, 그게 나눠져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말소리 인지를 정확히 하려면 결국은 소리의 아주 작은 차이를 구별하는 능력이 좋아야 됩니다. 말소리 인지를 제대로 하려면. 그 다음에 보통 이게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영역은 측기업의 무엇 경로라는 게 있거든요. 눈으로 봤을 때도 그 정보가 무엇인지를 아는 위치, 들었을 때도 무엇인지를 아는 위치, 그 무엇 경로는 같은 경우예요. 듣고 무엇인지를 아는 거랑 보고 무엇인지를 아는 부위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과정에서는 거기가 또 활성화가 돼요. 그 다음에 일단 인간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들을 수 있는 소리만 발성할 수 있어요.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정확히 듣지 못하면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남의 성대모사를 잘하는 개그맨 같아요. 그 사람은 소리의 미세한 차이 구분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고, 그걸 잘해서 그 소리값을 머릿속에 저장하고 있다. 자기의 발성 기관들을 이용해서 정확히 그 소리를 재현하는 겁니다. 그럼 듣기부터 정확지 않으면 성대모사라는 걸 할 수가 없죠. 그럼 분명히 듣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는 연관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게 실제로 연관이 얼마나 있는지를 뭐 정량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귀하고 발성을 하는데 필요한 기관들을 하고의 해부학적 관계를 한번 좀 짚고 넘어가자라는 의미에서 좀 적어봤습니다. 일단 발성에 관여하는 신경은 뇌신경이 12개가 있습니다. 12개. 여기 의사 선생님들은 알겠지만 그 외의 분들을 위해서 자, 그래서 1번부터 12번까지로 붙어 있어요. 뇌신경이. 자, 그런데 그 뇌신경 12개 중에는 감각만 할 수 있는 신경도 있고요. 운동만, 모터만 기능을 가진 신경도 있고요. 감각과 운동을 다 할 수 있는 신경이 있어요. 12개 중에. 자, 그런데 감각과 운동을 다 할 수 있는 신경은 12개 중에 5번, 7번, 9번, 10번 4개예요. 그 중에 발성이랑 관계 있는 거는 5번, 7번, 10번이에요. 그래서 그 3개의 신경이, 뇌신경 5번, 7번, 10번이 듣는 거에 관계된 기관이랑 말하는 거에 대한 그 기관에 대한 그 관계, 그거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양쪽을. 그래서 5번 뇌신경을 보면 5번 뇌신경은 씹는 근육을 지배합니다. 그러면서 망치뼈의 망치뼈 근육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고막의 긴장도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망치근이. 그럼 고막 긴장도 조절이 안 되면 씹는 근육들이 잘 안 움직일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 발성을 하려면 근데 씹는 근육들도 발성에 관여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듣기가 잘 안 되면 말하기도 잘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한 연관을 이런 해부학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좀 추측해 봅니다. 그 다음 7번 뇌신경. 이 7번 뇌신경은 얼굴신경이라고 하거든요. 페이셜 러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눈꺼풀 신경, 눈꺼풀 근육 말고 전부 다 얼굴 근육 전부 다를 지배해요. 그러면서 등짝근 조절에 관여해요. 등짝근 조절. 그러면 등짝근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 하고 얼굴의 표정을 만드는 근육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하고도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말하면서 얼굴 표정 굳어있고 그런 사람들, 별 표정이 없는 사람들은 등자근의 기능이 나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추측합니다. 해부학적인 관계에서.